안녕하십니까. 오세안의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류문화원이 주최하는 제4회 K-POP 콘테스트가 오는 9월 29일 토요일 오클랜드 시내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에 이어서 저녁 7시에는 K-POP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오디션에는 30여 개 팀이 참가해 1차 관문을 거쳐 K-POP 댄싱 5개 팀, 노래 5개 팀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Yeah, 31. We have 31 contestants. And then final will be? Our final will be 5 vocalists and 5 performers. A lot of amazing performances this year. I'm so excited for the contest. Like, go the vocalists, go performers. Getting first-hand experience in what it's like to organise a festival, work with organisations, communities, with other like-minded individuals, and just get a really good experience out of this. I've been an ambassador and volunteer for KNZC and other projects and events that they've done, so thanks Tony and Diane! So this year, it actually has been really good to separate the two competitions because in terms of motivation for the participants, they're actually really happy to see that split occur. 지난 15일 8.15 기념식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홍백관 총영사를 비롯한 교민 원로들과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이풀 오케스트라와 무지개 시니어 합창단 등의 간단한 공연도 있었습니다. 독립소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대한 선조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 사회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제2 나라를 누진되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노인회가 마련한 교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 문제 등 복잡한 한인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인의 잡다스러운 이야기, 이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대화로도 풀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시초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거냐. 제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시초가 한인의 회관을 지면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뿌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한인회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한인회 진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러한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인회 건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다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얽히는 시다를 풀기 위해서 그렇지. 한인 회장이 여기 주체가 돼 있어. 자꾸 아이라는 그런 식으로 뭐 딴소리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장보가 나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 나가는 것도 그것도 서로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다 그거를 가볍게 풀어보자 하니까 왜 그래 됐는지 그거를 우리 교민들이나 언론사에서 알아가지고 이게 이래 돼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이래 됐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다음에 세 사람 다 만나는 기한은 차기에 만날 수 있다 하니까. 호주 사상 최초로 19세기 화가들의 작품 아보리지널 타스마니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토마스 복은 1830년대 타스마니아의 호주 원주민 지도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들 작품은 영국에서 184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관되어 왔는데 지난 금요일 타스마니안 뮤지엄 앤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보리진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백의 경제 전문가인 도미니크 스티븐스는 중앙은행의 모기지 고정이율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는 뉴질랜드 연례주주협회에서 연설을 통해 일반 시중은행의 2년 고정 모기지 이율은 5%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택 소유자들이 다음 달에 모기지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중앙은행은 기준이율을 예상했던 대로 1.75%로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2020년까지도 현재 이율이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태아의 성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자가 아닐 경우 유산을 하는 임산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태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나 부모 자식 간에 잉태한 태아 등 일부 제한된 환경 외에는 유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의 외국법 전문가인 스티븐 클락은 뉴질랜드에서는 태아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산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은 유산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기 위해 배아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 헬렌 클락은 지난 토요일 80세로 세상을 떠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참된 지도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코피 아난은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유엔 사무총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헬렌 클락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며 유엔의 위상을 크게 높여놓았다고 말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가 담배를 피우던 집안에서 자라났다면 심각한 폐병으로 숨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흡연자 부모 밑에서 간접 흡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10만 명당 7명의 비율로 폐병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암협회에서 7만 900명의 남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27%, 전신마비의 확률은 23%, 만성폐 질환에 걸릴 확률은 42%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한 연구원은 뉴질랜드는 빠른 시일 내에 항생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지나치게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약효가 떨어지고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 병원 감염 전문의 마크 토마스 박사는 항생제의 절반 정도는 약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플 때, 콧물이 날 때, 독감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질병은 바이러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항생제 사용이 7번째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뉴질랜드의 교량은 이탈리아와는 달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이탈리아의 제노아 지방의 모란디 브리지가 무너져 3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교량 붕괴 후 뉴질랜드에서도 교량의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험한 교량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하버 브리지에 문제가 발견돼 대형 트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면서 920톤의 자재를 이용해 보강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04년에는 오클랜드 시내 크라프튼 브리지에 손상이 발견돼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팔레모 교수는 뉴질랜드의 경우 이탈리아보다 훨씬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교량이 붕괴될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정치적 수사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 균열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이어 미국까지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로 동북아 평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적 수사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way premature at this point. There's many short-term things that need to be resolved. 석탄 철강 관련 국제기구에서 경제 통합까지 나아간 유럽연합을 예로 든 데 대해서는 공산국가 북한의 현실을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mparing it to the economic coal and steel union in Europe, it shows to me kind of a mis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at economic union in Europe occurred between capitalist countries, between capitalist democratic countries. I don't know. I'm an economist, though. I've looked at these crazy projects. They don't make economic sense. 대북 제재에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There will always be that concern the North Koreans can divert resources. S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projects take place will be very important to keep a tight lid or a tight grip on how the money is spent. 특히 이번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길 일이라면서 미국에는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